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밀키트에 포장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TV방송에서는 9시 20분까지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 투자 전략을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중 편하신 방법 택하셔서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 회사채 상환 기한을 3년 연장받으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우리 양시장은 2거래일 연속 다른 색깔로 마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몰리며 코스피는 15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5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 점점 낙폭을 줄여가면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쉬어갔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두 종목씩 저희가 시장에서 떠오르는 트렌드와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 풍부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면 요즘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하는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아주셨던 종목들 8월 11일에 포착해 주셨던 스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한 상승 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종가 기준 46%, 47%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알려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와 뷰노 같은 종목들 30%, 40% 가까운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오늘 시장의 트렌드에 걸맞는 종목들 밀키트 포장해 두셨다고 하니까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도 저희 팍스 밀키트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지수가 혼조세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할지 궁금증 많으신 분들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 통해서 편안하고 손쉬운 투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가을에 접어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밀키트 종목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밀키트 종목이야 항상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들로 찾아뵙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매일 아침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이렇게 알맞는 옷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이 삼박자가 맞지 않는 종목들은 가지 않는다. 시장에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장의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로 항상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누구보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 트렌드와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삼박자 맞는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밀키트 종목들이 시초가 공략해보신 분들이시라면 그날 바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그 다음 날부터 좀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다 짚어주고 계신데요. 오픈 채팅방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나 문자메시지 번호 샵 3989번 활용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또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은 손쉽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간밤 미증시는 노동절로 인해 쉬어갔고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제 중국에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던 부동산이라든지 그 비구이 위안 뭐 이런 쪽에서 회사채 상환 연기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경제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전문가님께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일 중국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 하면 디폴트 우려들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뭐 이전에 홍다그룹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촉각이 될수록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이 가장 먼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사채를 상환을 했다라는 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안도 랠리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배제가 된 지 좀 오래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홍다그룹 사태를 비롯해서 뭐 이전에도 부동산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런 우려들이 중국 시장에 상존할 때마다 시장의 불안감의 요인들은 좀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국가별 이슈다. 네. 딱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도 최근에 대다수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보니까 뭐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한 번 더 중국 시장의 매수세로 들어갔으면 매수세로 들어갔지 아시아권의 전체적인 훈풍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는 뭐 중화권 시장에 최근 들어서 동저 현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기까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화권 시장에 더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타나지 않는구나 어디까지나 하방을 좀 경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전일 유럽 증시도 미증시의 휴장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강 후 약장세를 보여줬는데 전강 후 약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지금 관망 심리의 유입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일 닥스 지수라든지 그리고 영국, 뭐 유럽 지금 전체적인 유로스톡스 지금 이런 글로벌 지수도 사실 그다지 그렇게 뭐 상승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종합적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글로벌한 시장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변하는 시장에 한번 맞춰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타이틀로 오늘 글로벌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도 그동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국가들이 요즘은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엔 다들 주시하고 있는 거는 연준의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국내 시장 얘기로 넘어오면은요, 사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또 국제 유가 상승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유주들 좀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정유주도 그렇긴 한데 또 다른 경기 민감주인 철강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는 일단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네. 이런 뭐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철강 그리고 뭐 유가, 조선, 정유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조선주, 철강주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약세 흐름 이후 일시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네. 전일 잡아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를 비롯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하이닉스 중심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뭐 이런 매수세들이 다시 한 번 더 갈 곳을 좀 잃었다. 그런 부분들로 이 경기 민감주로 좀 이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일시적이다, 뭐 지속적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오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쪽 그리고 우리가 AI 그리고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성장성은 고성장 영역에 있는 성장주들은 여전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경기 민감주도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지금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선점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섹터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시장에 사실 큰 충격을 가져다 줄 만한 내용들은 사실 반도체와 AI 쪽이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시장과 경기의 변화를 바꾸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AI가 맞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조선, 철강, 경기 민감주도 포트폴리오의 분산 내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AI 반도체가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국내 시장 또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약간은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다. 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셨던 종목들, 요즘은 뭐 계속해서 이 밀키트 종목들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부터 AS 도와드려야 될지 고르는 것도 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신 종목들, 앞서 강조해 주셨던 반도체 관련해서도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인공지능 쪽에서도 저희가 솔트룩스나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기본에 충실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 AI로 분류해서 알려주셨던 뷰노라든지 JLK 이런 종목들이 다들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가온칩스, KN솔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미리 7월에 좀 선점해서 포착을 해주셨고,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지켜볼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셨죠. 삼성전자발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자, 우리 오늘의 리뷰를 도와주실 밀키트 종목은 전문가님 2번이나 밀어주셨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힘을 받았어요. 저희가 6월 말에 한번 알려드리고 지난 8월 24일에 재추천해 주셨던 SY, 어제 좀 재건 관련주들 움직임이 다시 나오는 와중에 SY가 좀 대장주처럼 강한 에너지가 있었는데요. 자, SY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SY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SY에 대해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 SY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공략을 해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Y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일단 삼박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의 트렌드와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펀더멘털 네. 이 부분들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트렌드 지금 사우디 빈살만 이런 지금 뭐 사우디 쪽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방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된 건설 수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더 재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수급 지금 이렇게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들 이렇게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들에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를 동반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수급의 측면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이고 세 번째로 펀더멘탈 이 SY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 최초로 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동참한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이면서 동시에 현재 SY는 매출 또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안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들만 시장의 선별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시장에 안 갈 만한 이유는 없다. 물론 뭐 SY라는 종목 특성상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속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윤수리 멘토의 초점으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했던 전망과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렇게 돌파의 영역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위치를 다크호스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5,100원 구간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상단선까지도 우리가 현재 모멘텀도 살아있고 뭐 수급도 뚜렷하게 들어오겠다.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인 5,500원 구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지금 SY라는 종목을 뭐 이전에 밀키트 혹은 뭐 이렇게 좀 더 낮게 잡아보신 분들은 뭐 다크호스 지금 2차 상단선, 하단선을 지금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은 수익 실현 대응이라든지 차익 실현 전략을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 들어서 건설기계 관련된 로봇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 그리고 한 번 더 건설주들 뭐 이런 재건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씩 움직여주고 있는 만큼 SY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Y까지 중간점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SY 중간점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그 타이밍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분할로 차익 실현해도 좋을 타이밍인 것 같지만 이 종목이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아직 좀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기업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는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전문가님과 밀키트 종목 통해서 좀 손쉬운 매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마다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손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그날 하루 시장 정리해 보시고 다음 날 시장 그리고 우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무료 방송에서 얻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 좀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선 어제 시간외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호재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기로 옮겨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기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소개해드렸었던 밀키트 종목인데 관련해서 이 테슬라 쪽이면
카메라 모듈이다 보니까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수급도 좀 들어오고 펀더멘탈 탄탄한지 궁금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제가 첫 번째 종목은 힌트를 전문가님께 한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이거 보면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아몬드 넥스트 칩이 오늘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목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넥스트 칩을 선별한 이유는 앵커님께서 앞서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와 함께 이렇게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칩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카메라 모듈까지도 이렇게 삼성전기를 통해 공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넥스트 칩은 과연 어떤 그런 칩을 설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칩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칩셋 미디어나 뭐 혹은 우리 국내 반도체 이 자율주행 칩 IP 기업하고 굉장히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뭐 ARM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IP 기업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일단은 최근에 이 자율주행하면은 자연스럽게 현대차 레벨 3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넥스트 칩의 기술력 중 핵심 기술력 중에 이 칩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크게 라인업은 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앵커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는데 이전에 퓨런티어를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가 티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티어 사실은 게임 쪽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 티어라는 게 사실 이런 자율주행 업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이런 고객사들을 상대하는 기업들은 네. 고객사의 레벨을 평가할 때 1티어, 2티어 이런 맞아요. 형식으로 1티어, 2티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퓨런티어가 이전에 탑티어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탑티어가 정말 되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기억이 났어요. 네, 이 넥스트 칩도 이 1티어 고객사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칩에 일본의 대표적인 뭐 1위 네. 일본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이렇게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런 뭐 1티어 이제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이미지 이런 센서들 영위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고객사로 이렇게 지금 현재 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이미 사실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이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고 반대로 이런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뭐 기업의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기술력은 뛰어나구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의 원천이 과연 어떤 칩일까 이야기를 드렸을 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칩일까요?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기술력의 원천은 이 아파치 5라는 이 칩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파치 5와 아파치 6를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아파치 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센싱 기술, 영상 처리 기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보게 되시면 대표적으로 카메라가 여러 대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카메라가 여러 대가 달려 있는데 그걸 자동차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자동차가 나가고 있고 중간에 차가 옆에서 끼어드는지 안 끼어드는지 뭐 삐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옆에 물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칩이 바로 아파치 5다. 근데 이 아파치 5라는 칩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일본의 1티어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여기서 이 이유까지는 사실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사족이죠, 사실. 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아파치 6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파치 6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인 컨트롤 타워, 자동차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자율주행 내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 내에서 이 아파치 6라는 칩이 이렇게 탑재가 됐는데, 이 아파치 6는 주변에 있는 이런 도로 환경부터 시작해 자동차 이런 뭐 센싱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기술들이, 이런 뭐 자동차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여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칩이 이 아파치 6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5, 6 모두 다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칩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시대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력이 있고 뭐 IP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칩,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넥스트 칩은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네,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죠. 시장의 네. 트렌드와 펀더멘탈, 그리고 뭐 수급, 뭐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은 윤소리 멘토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시장의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넥스트 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삼박자, 트렌드 수급, 펀더멘털 풍부한 종목들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 종목들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로 선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넥스트 레벨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넥스트 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에 시속 80km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수주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넥스트 칩에 대한 가격 전략은 개장 이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래퍼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종목명은 DY입니다. 네. 네, 이 DY도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들썩거렸던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자세한 회사 얘기부터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DY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네. 사실 이 DY라는 기업이 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우리가 종목을 분석을 해볼 때 네. DY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오. 예, 그런데 도대체 네. 어떤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떠오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밀키트 방송 분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DY라는 기업은 DY 오토랑 DY 파워라는 이런 두 개의 자회사를 크게 좀 이렇게 매출 비중을 두고 영위하는 이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DY 파워라는 건설 기계 사업과 이런 DY 이제 뭐 오토라는 이런 비상장, 상장이 안 된 뭐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의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부품과 이런 지금 DY 파워라는 건설 기계에 속한 이런 기업이 어떻게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전일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 증시 전기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이라는 이런 이슈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화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가 뭐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들도,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지금 이런 뭐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이 지금 자율주행을 영위하는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술력과 뭐 적극적인 지금 이런 자율주행 칩에 대한
니즈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지금 뭐 경쟁사, 자율주행을 영위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우리는 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 왜? 선발주자가 저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시장의 모멘텀을 한 번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좀 더 세부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디테일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Y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현대차가 현재 자율주행 레벨 3로 지금 뭐 시속 80km 이상 뭐 상용화를 지금 뭐 벤츠 그리고 도요타 이후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80km 이상까지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레벨 3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 이렇게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지금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DY가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DY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사업들에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느냐 이렇게 그러게요.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동차 부품 사업이에요. DY 오토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는 네. 현재 자동차 부품 사업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자율주행이랑 이 DY 오토 자동차 부품 중에서 뭐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네. 이 DY 오토가 하나의 기술력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 시장에 네. 네, 이렇게 뛰어든 대표적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막강한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추가적으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강한 기술력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력이 없는 이런 기술력이 없는 이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대부분 뭐 파워 모터라든지 와이퍼라든지 뭐 쿨링 팬이라든지 뭐 워셔액을 발사하는 그런 이런 펌프 이런 시스템을 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에 카메라가 대략적으로 뭐 12개 이상, 뭐 레벨 3로 들어갔을 때는 뭐 16개 이상, 그리고 4, 5까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뭐 20개에서 25개 이상까지도 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자율주행의 눈이 아주 만약에 이물질이 끼고 이 자율주행의 눈이 네. 지금 뭐 미세먼지가 끼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네. 때는 저희 사람도 눈에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정말 답답하고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또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상용화되다 보면은 저희가 운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뭐 맞아요. 운영을 하고 이 기계가 대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눈보다 더 민감할 수가 있는 게 이 자율주행의 이 센서와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쿨링팬이라든지 이런 워셔액 펌프라든지 뭐 빠르게 쿨링팬으로 이 눈을 이 자율주행 카메라에 이물질이 꼈을 때 씻고 네. 닦아주고 말려주는 걸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DY 오토가 실제 현대차와 센서 클리닝이라는 타이틀로 무인 택시에 지금 장착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미, 내용들을 네. 제가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DY 오토가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으로 현대차 무인 택시에 장착이라는 그런 이슈를 한번 이렇게 띄웠던 적이 실제로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무인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에는 자연스럽게 DY 오토의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의 호재를 동반한 지금 실체까지 겸비하고 있는 그런 DY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DY는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DY 오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삼박자가 맞는 DY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DY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자회사를 통해서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이미 자회사인 DY 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DY가 좀 필수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DY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9월 5일 화요일 오늘 시장 출발한 지 4분가량 지났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지수 현재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종가와 같은 2,584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19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 이어서 살펴보시자면은 우선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300억대 매물을 담아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삼성전기의 테슬라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 역시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옵트론텍과 캠시스 오늘장에서 벌써부터 상한가, 준상한가 가까이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성옵틱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하면 떠오르는 퓨런티어라든지 삼성전기도 현재 4.9%, 5%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1.7%가량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차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비고 같은 종목들도 20% 가까운 급등으로 오늘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대동이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15%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 원래 농기계 회사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내에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에서 상승이 나왔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5.7%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YTN이 오늘장 7% 넘는 강한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주가가 9,75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Y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 KDN이나 마사회 통매각되면서 본격적인 민영화가 시작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장 이렇게 또 자율주행 연관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장 삼성전기발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밀키트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 기업 설명해 주셨을 때 미리 좀 시초가 공략해 보셨더라면 벌써부터 수익 챙기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종목씩 차근차근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넥스트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전문가님 우리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지난주 금요일에 준상한가로 마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어제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벌써 12% 가까운 상승 나오고 VI 발동되면서 21,800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0% 이상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벌써 VI가 걸린 상태로 시가에 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박이 났겠죠.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넥스트 칩은 제가 지금 현재 구간은 VI 구간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매수하신 뭐 보유자들의 영역 혹은 뭐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호재적인 내용들이 넥스트 칩은 확실하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 내에서 뭐 비중을 어찌 보면 분할로 우리가 좀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로 우리가 진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넥스트 칩의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21,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1,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2만 원대 구간은 손절가로 우리가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는데 네. 이 2만 원대 구간이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에요. 이 1차 상단선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2차 상단선 자체적으로도 꺾여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넥스트 칩은 우리가 지금 뭐 1차 상단선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21,800원 구간 이미 신고가 돌파를 지금 진행을 한 신고가 돌파 영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에 우리가 충분히 주가가 뭐 지금 이미 신고가 돌파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네. 이미 22,000원 구간, 21,8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22,000원 구간까지는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이전 저항을 뚫고 돌파하는 영역에 이렇게 우리가 뭐 1차 목표가는 22,000원 구간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길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25,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넥스트칩 이 범위 내에서 물론 뭐 기업이 모멘텀적인 요소로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의 뭐 단기적인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기업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넥스트칩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던 넥스트칩 가격 전략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 종목 벌써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를 매수 가능한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저희가 지난 전고점이었던 21,8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길게 보면은 더 유망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Y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현재 4%가량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종목이 그 현대차 레벨3 자율주행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를 이미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고점을 더욱더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고점 돌파 뚫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DY 지금 흐름으로는 충분히 너무나 좋은 그런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DY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Y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갭 상승 흐름이 뜨고 이렇게 좀 출발을 한 모습인데 지금 뭐 구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장대 양봉 이후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다음 그 이후에는 조금 주가가 좀 눌러앉은 조금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이끌어낸 모습인데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이전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한번 확인을 했다 보니까 이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확실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7,25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강하게 상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널널하게 지금 8,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9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이전에 저항을 지지를 한번 확인했던 구간이 바로 7,250원 구간인데 이 7,250원 구간의 지지를 지금 만약에 이탈을 했을 경우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다크호스 하단선까지 6,200원 구간까지도 내려앉을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25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안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8,250원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을 하고 있는 이전 고점 돌파 구간인 8,520원 구간, 8,520원 구간이 바로 현재 2차 목표가가 될 것이다. 아주 많이 이 구간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앞자리가 9,000원까지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시장에 트렌드가 상존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DY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오늘 DY 종목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Y에 대한 타점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7,9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매수 가능한 자리로 잡아주셨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8,250원, 넘어선다면 정고점인 8,52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이렇게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윤스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너튜브의 윤스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 밀키트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이어서 앞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품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종목만 또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뉴로메카가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뭐 우상향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만큼 뉴로메카 다시 한번 AS 도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뉴로메카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뭐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리고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스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뉴로메카의 경우도 지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동반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 로봇주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즉 뭐 이전에는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최근에는 뭐 건설기계 로봇까지 뭐 휴머노이드 다양하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의 순환매가 이슈들 뉴스 플로우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정주가 항상 바뀌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아무리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뭐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로봇암 뭐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의 성장과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내용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유진 로봇 최근에 또 이야기를 들었던 유진 로봇이라는 또 기업이 있죠. 뭐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들 또한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태동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동반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삼성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관점은 좀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뉴로메카도 이렇게 동반돼서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전일 꼬리를 단 긴 이런 음봉 캔들, 꼬리를 단 음봉 이 부분들이 이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전 구간의 저항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일부 물량들을 소화하고 내려온 움직임인지 혹은 이런 움직임이 지금 고점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지금 증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로봇주들은 성장에 대한 여력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뉴로메카까지 분석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하면은 로봇주들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트렌드 수급 펀더멘탈 3박자 걸맞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뉴로메카, 유진로봇, 스맥 같은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알려주신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서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밀키트에 담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죠. 넥스트 칩을 선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 자회사인 DY오토가 현대차와 이미 한번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는 DY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밀키트 종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